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충격적인 사고가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아울렛 입점업체와 지역사회 등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화재 수습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재난소방건설안전과 김동은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김동섭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KBS 대전보도국 박연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동네아식 로그 기록과의 로그 기록을 대조를 해서 정상 작동 유무를 밝히겠습니다. 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아울렛 대전점 참사. 사실 유통업계에서 이 정도 큰 화재가 있었는지 진짜 모를 정도로 아주 큰 충격이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모든 방송사가 현장에 갔었지만 우리 KBS에서는 박연선 기자가 가장 먼저 현장에 갔었죠. 네. 화재 개요 먼저 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박 기자, 그때 불난 게 오전 한 7시 45분이었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도착했을 때 좀 현장 상황이 어땠나요? 제가 화재 시각으로부터 1시간쯤 지난 시간에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지하 주차장은 물론이고 건물 외벽에서 검은 그을음이 쉴 새 없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럼 불은 거의 이제 계속 타는 상황이었었고 진화는 안 됐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진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요. 아무래도 그 가연성 물질이 많다 보니까 연기가 심했거든요. 불보다는 연기에 대한 문제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화재 났던 당시만 해도 지금 현재 이제 7명 사망하고 1분이 이제 중태에 빠졌는데 이 정도 피해 규모까지는 아니었었잖아요. 오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었죠? 네, 아무래도 영업 시작 전이기도 했고 당시에는 뭐 1명이 사망했다, 2명이 사망했다 정도는 그곳에서 말이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실종자가 더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4명이 연락이 안 된다, 뭐 5명이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때 말이 나왔던 5명이 모두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되면서 사망자가 7명까지 늘어난 상황에 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선희 실장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2차 합동 감식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경찰에서 이제 대전경찰청 합동수사본부에서도 어제 이제 중간 설명회를 열어서 이제 수사 상황을 좀 간략하게 했는데 아직까지 화재 원인은 안 나왔고 또 이제 이 규명하는데 장기간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참 안타까운데 사고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좀 전에 박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9월 26일 날 오전 7시 45분에 저희 119 소방 상황실로 현대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래서 바로 119 소방대에서 출동을 한 3분 만에 출동을 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기가 굉장히 짙고 그래서 네. 좀 초기 진압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는 한 오후 3시경에 사실 진압은 됐습니다. 그리고 수색하는 결과 안타깝게도 사망 7분이 있었고 지금 중상자 1명이 지금 건양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 다음 날 27, 28일에 걸쳐서 정부 합동 화재 감식 1차, 2차가 있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가수에서도 계속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고 어제 우리 대전경찰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네. 좀 더 자세한 그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김동훈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이제 워낙 인명 피해도 크고 이제 뭐 보상 문제 또 보험금 지급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경찰도 이제 더 신중을 기해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것 같은데 사실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걸로 보시죠? 전문가들도 보시기에는. 지금 화재 같은 경우는 다 하나의 발화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네. 가지 가설을 가지고 해석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저희 대전 지역에서 큰 화재 났던 하나 같은 경우도 하나 그 폭발 사고 같은 경우도 그렇죠. 5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현대 아울렛 같은 경우도 한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설이 지금 다 맞추다 보니까 이게 네. 안 맞기 때문에 아직 발화 원인도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안타깝지만 사실 그 원인 규명이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그 다음 절차도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희생자 7분 가운데 이제 6분은 발인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명은 유가족께서 이제 장례 절차 거부하면서 아직 이제 발인이 안 되고 있는데 박 기자 좀 어떻습니까? 현대백화점 그룹에서는 보상도 좀 이제 한다고 하고 대화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장례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유가족들의 입장은 좀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상당히 비통한 모습이었고요. 이후에 현대백화점이 적극적인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유가족들은 합의를 한 가운데 한 분이 아직까지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화재 원인 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동섭 이사님도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시민 안전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은 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을 테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해서 희생되신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물리피해를 당한 상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는 다른 재난과는 달리 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나치고 해태했기 때문에 이런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끼치게 됐는데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게 없습니다. 그 이제 신축 쇼핑몰 아닙니까? 이제 현대백화점 이제 현대 아울렛 대전점은 개점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사실 소방 시설도 분명히 이제 다른 시설보다는 훨씬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리고 특히 영업하는 날도 아니었었고요. 직원들이 이제 많이 이제 피해를 보셨죠. 이렇게 큰 피해가 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한선희 실장님 좀 어떻습니까? 신축 쇼핑몰인데 이렇게 큰 피해가 난 이유. 예, 뭐 여러 전문가들의 지금 의견이 좀 있고 지금 최종적인 화재 원인은 현재 정부 합동 감식반에서 계속 조사 중이어서 좀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시설 부분은 여러 가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시설 자체가 노후됐다고는 좀 보기 어려웠던 것 같고 네. 다만 그 유지 관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지금 조사 중이고 특히 이제 그 관련 영상을 좀 보면 네. 그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 초기에 그 연기가 났을 때 좀 적절한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방 교육이나 훈련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적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이제 소방본부나 그런 쪽 통해서 이제 소방 교육이나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밝혀진 게 그렇습니다. 있나요? 저희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또 시에서는 특별히 1년에 한 2차례 정도 특별 안전 점검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사고가 났던 현대 아울렛도 작년 12월에 전 분야에 대한 그 점검이 있었고 또 금년 6월에 소방에 대한 그 점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어째 사고가 발생을 했고 구체적인 원인은 지금 정부 합동 감식의 결과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김동훈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신축 쇼핑몰 하면 안전 쪽에서는 확실히 좀 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보시기엔 아무튼 시설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를. 우선은 인명피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인명피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기 때문에 지금 사망을 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설을 떠나서 우선은 훈련, 교육 이쪽이 좀 비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 시설에 대한 교육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1년에 연일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의무적이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에서도 화재 경계 지구에서만의 연일회 교육이 있지 나머지에는 교육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피난을 하실 때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들이 보게 되면 다 연기로 인한 지식사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금 교육과
훈련이 좀 비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연선 기자도 이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예. 사실 시설 부분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재현 설비만 있었어도 연기를 좀 빨리 빼내고 또 이제 차단을 해서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좀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그때 보니까?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지하철역 같은 데를 보면은 계단이나 뭐 통로에 재현 설비라고 해서 연기가 급격히 번지는 걸 막아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런 대형 쇼핑몰의 지하 주차장에는 그런 법적인 기준이나 어떤 강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현대 아울렛에도 지하 주차장에 재현 설비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확보한 블랙박스를 방송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1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연기가 한꺼번에 퍼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뭐 교육을 잘 받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대피하거나 하는 걸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재현 설비가 좀 지적이 나오긴 했는데 의무 사항은 아니죠. 이제 권고해서 하면 좋지만 의무 사항은 아닌 거죠. 뭐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하 주차장이라는 데 장소에 특정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상 같으면은 재현 설비가 법적으로 강제될 수가 있는데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재현 설비에 대한 거는 그렇게 강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 현대아울렛의 그 건축은 건축법상 적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소방 설비에 대한 소방법도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법에 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걸 잘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하역장에서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뭐냐면 그 잘 아시다시피 가연성이 높은 그런 의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제가 뭐 보도에 보면은 그 주차장에 뭐 우레탄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유독가스가 많이 나왔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희생이 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이 뭐 사후 약방문입니다만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법적인 제도를 좀 더 정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전 점검이라든가 또는 그 관계 기관에서의 그런 경각심이 각별히 요구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조사반을 꾸려서 이제 7개 기관 있잖아요. 뭐 네네. 백화점 자체가 될 수도 있고 경찰, 소방, 뭐 대전시, 유성구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우레탄으로 그쪽 이제 마감을 하고 지하 주차장을 하역장식으로 쓰면서 그쪽에 이제 좀 가연성 물질도 좀 쌓아놓고. 네. 이 원인 규명이 아무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하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적치를 한다거나 하다못해 쓰레기 분류까지 생활용 쓰레기 분류까지 하는 그런 적치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게 유사시에는 불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가연성이 매우 폭발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상으로 옮기는 과정들이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유통시설이나 그런 데에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거는 그런 배연시설에 대한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그걸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그 7개 기관, 유관기관 합동으로 뭐 그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다못해 우리 대전시나 소방 그 기관에서 소방청에서 다 점검을 했을 겁니다. 네.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점검했을 거예요. 네. 또 건축법상 아무 문제 없이 현대아울렛이 다 됐을 겁니다. 그러나 건축 허가 난 이후에 또 필요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가건물이라든가 가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적치물을 소방 점검할 때는 적치물을 치웠다가 다시 또 급하니까 잠깐 그럴 수도 있죠. 적치한다거나 네네. 그런 경우가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이 우리 관계 기관이나 또는 그 운영 업체나 또는 우리 소비자,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빨리빨리 신고를 하고 지적을 하고 제보를 해서 그런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김동훈 교수님도 이제 이런 대형 재난 또 이제 사고 화재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원인 규명 아무튼 이게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도 이제 방제실 서버 로그 기록을 이제 감식을 하면서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또 발화 지점은 정확히 어딘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원인 규명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우선은 발화 지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역장이라는 곳으로 이제 CCTV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우선 일단락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과연 어떤 게 발화원이 됐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톤 트럭이라는 중간 내용이 있긴 하지만은 트럭도 어떤 부위에서 어떻게 열을 전파를 했는지 그리고 그게 하역장에 있는 가연물에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은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하역장을 쓰고는 있지만은 건축법 시행 영상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하주차장은 방화 구획을 특별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나 아니면은 불연제로 돼 있을 때는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하역장들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주상복합이 생기면서도 마찬가지 쓰레기장도 다 그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발화 원인, 그러니까 발화 원인 중에서도 어떤 게 발화열이 됐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소방 설비 작동 여부는 아마 금방 답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 있는 수신기가 아까 했지만 신축 건물이고 그래서 수신기 자체가 워낙 최신 수신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금방 이제 로그만 갖고 온다고 하면 금방 하지만 그게 압수수색이랑 이런 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금 네. 공개에 늦어진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원인 규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발화열이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가 제일 핵심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어떻습니까? 일단 불이 어떻게 났는지는 좀 더 규명을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그 화재 현장에 있던 1톤 화물차 그쪽 주변에서 네. 발화가 된 건 맞는 거죠? 네, 발화 지점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발화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발화 지점 이런 발화 원인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불이 왜 안 꺼졌느냐 이거에 좀 경찰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중간 브리핑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로그 기록은 이제 압수가 된 상황이고 그것과 함께 현장 감식 또 밸브 같은 것들을 같이 조사해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수사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그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소화 설비가 작동 여부가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조차 이제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국과수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 이게 경찰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소방청장이 이제 국감 때 말한 격실 170개의 발언에 대해서도 격벽 같은 것을 좀 포함해서 말한 것 같다. 그래서 임의대로 인테리어 하듯이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경찰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 화재가 이제 급속히 좀 커지고 이렇게 피해가 컸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공개된 현장 CCTV를 보면 불길이 이제 그 물건 쌓아놓은 부분에 삽시간에 퍼져서 진짜 화마가 덮치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모습도 보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화재 진압도 어려웠고 실종자 수색도 어려웠었고 특히 이제 불이 국제적으로 좀 발생했다 꺼질 수도 있었는 더 번진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 김동섭 이사님도 이제 화면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네네. 문제가 좀 심각하죠. 다른 데도 많이 이렇게 쓰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화재가 딱 이제 가열이 되지 않습니까? 네. 열이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그 센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센서가 그 일정 규모로 간격을 두고서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센서가 그 열을 감지를 하는 순간에 흔히 말하는 경광등이 울리고 네. 뭐 흔히 말 사이렌이라고 하죠.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방송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연 시설이 또 돌아갑니다. 배연 시설. 그러니까 연기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독가스 연기를 또 외부로 빼내는데 배출을 하고, 배출하는 예. 그 시설이 또 가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또 가동이 되고 또 어떤 데는 그 배연 그 시설 배연막이 있습니다. 그 셔터처럼 다 내려오는 게요. 그게 딱 또 막을 수 있는 그게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같이 동시에 연동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그 설비나 시설에서 어느 한 것이 작동이 안 됐다든가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연기가 아주 순식간에 쫙 하고
또 화재가 빨리 초기에 진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그 관계 기관에서 원인 규명을 하면서 충분히 나올 테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항상 점검하고 실험을 하고 연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한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대책 마련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동안 이제 계속 지적은 나왔었잖아요. 이제 지하 주차장을 하역장처럼 쓰고 있고 불이 나거나 했을 때 위험할 수가 있다.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이번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언론에도 계속 지적이 된 부분이 그 하역장과 그 일시로 상품을 이렇게 쌓아놓은 네, 그 네. 상품 적치장 쪽에서 이렇게 화재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있고 영상을 보면 또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차장 법에 의하면 그 주차면을 잠식하면서 뭐 어떤 상품을 쌓아놓는다든지 하역장으로 쓰면 이건 불법입니다. 네. 명백한 불법이고 거기에 따른 행정 처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뭐 그에 대해서는 지금 유성구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아울렛 같은 경우 아까 그 격벽이 있던 공간은 그 설계를 보면은 전체 그 주차장 면적이 한 4만 평방미터가 넘습니다. 네. 그 중에 그 판매 시설 그 부속 공간으로 약 한 4천 평방미터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격벽이라든지 뭐 이런 그 하역장 뭐 이런 데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지금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역에 대해서 방화구역 설정이 지금 의무화가 있지 않다 보니까 네. 불이 났을 때 뭐 방화 셔터가 내려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의무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인이 이번에 보면 그 하역장이라든지 상품 적치장에 좀 그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네, 이제 그 지하 하역장 그 물품 하역장 말입니다. 상품 하역장에 대해서 잠깐 검토를 해보니까요. 제가 한번 모니터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형 쇼핑몰 또는 백화점의 하역은 매주 월요일에는 적답니다. 물량이 적답니다. 네. 왜냐하면 주말에 다 뭐 소진하고 그래서 그렇겠죠. 적고 근데 월요일 정도의 그 재고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중앙 뭐 본사나 그쪽에다가 추가 발주를 그렇죠. 해서 발주하면은 받든지. 화수목 정도의 또 물량이 많이 온답니다. 네. 그래서 뭐 불행 중 뭐 다행스러운지 몰라도 월요일에는 오히려 좀 적었다. 네. 또는 그거를 또 각 층으로 각 그 코너로 그거를 배송해주는 또 그 인력이 따로 있답니다. 네. 사람이 있어서 그날도 얼마 없어서 물량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적었다. 만약에 다른 날 같으면 상당히 더 큰 피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물류에 대한 그 배분, 뭐 시차 적용,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네. 이제 그 해당 아울렛이나 해당 그 유통업체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협조 요청을 구하면은 서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분담을 하면은 그 적치물이 적었겠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배송해주는 인원도 적을 테고요. 그래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이제 위험천만한 행위인데 이번에 이제 현대 아울렛에서 그 화재가 이제 발생했고 그 상당히 그 피해가 커지는데 이제 일조를 한 것 같은데 그 박연성 기자 이 화재 이후에 점검을 해봤잖아요. 다른 쇼핑몰들 다른 데도 다 비슷하죠 거의. 예, 제가 화재 발생 한 이틀 후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이제 대형 쇼핑몰들을 돌아봤는데요. 특히 이제 같은 관내에 있는 유성구에 있는 한 신축 쇼핑몰 같은 경우에 지하 1층을 통째로 거의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주차장 선이 그려져 있는 명백한 주차장이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해당 업체는 이 물류를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좀 용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유성구 측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물건을 적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취재가 시작되자 앞으로는 이렇게 쌓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쉬웠던 거는 그러고 나서 유성구에 이제 좀 점검을 해보셨냐 여쭤봤어요. 근데 유성구에서는 지금 합동감사가 나와서 거기에 대응하느라 여력이 없다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현대아울렛 같은 큰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쇼핑몰들도 그런 비슷한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소거하는 것이 먼저인데 이 감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눈앞에 있는 어떤 화재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제거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좀 정신이 팔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좀 어떻습니까? 그 대책 마련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화재가 난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취재를 나중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런 현장이 많단 말이에요. 이 그동안 점검 이런 쪽은 안 했었던 건가요,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국가안전대진단 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저희 시 자체 점검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점검이 그 시민분들이나 이렇게 보시기에 워낙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 이번 사고 나서 저희 지금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이런 그 대형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그 주차장의 불법 적치물 이런 부분을 점검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앞으로는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2번, 3번 정기 점검을 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수시로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그것도 불시에 점검을 해서 이런 지하 주차 공간의 그 가연성 물질 자체가 이렇게 놓여지지 않는 그런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김동훈 교수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안전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좀 위험한 행동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자들이 단순히 종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가연성, 의류 같은 게 보통 많을 거 아니에요. 쇼핑몰이나 아울렛. 네. 상당히 보시기에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뭐 기본법에 나와 있는 특수 가연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 넉마루나 섬유 같은 경우는 특수 가연물로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적재를 하더라도 몇 킬로 이상을 적재하면 안 되고 이렇게 네. 거리를 두고 적재를 해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역장 같은 경우는 물건들이 너무 꽉꽉 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껴 있었고 또 압축된 박스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연물인데 저희가 이제 화재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가연물이랑 산소랑 점화원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충분하게 갖고 있었던 게 가연물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는 어차피 산소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점화원은 아직 발견되지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연물 같은 경우가 너무 큰 가연물들이 있었고 이 가연물들이 배치함에 따라서 너무 위험성이 있는데 이 가연물로 인해서 연기가 발생을 하고 근데 네. 이 연기 자체도 그냥 섬유 특수 가연물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저희가 보는 화재 연기보다는 더 틀린 연기, 더 그렇겠네요. 유독한 네. 연기였고 이번에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 하역장 불난 곳이 아니고 반대편에서 많이 사망을 네. 하셨습니다.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일산화탄소가 이만큼의 가연 물질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하면 완전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불완전 연소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일산화탄소로 중독자가 이렇게 되시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워낙 그 미간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하 주차장에 다 들어가는 이유가 미간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미간을 같이 하게 해서 심지어 택배차들도 요새는 주차장이 아니고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안전을 위해서는 좀 위로 지상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연기가 그렇게 자기한테 몰려와도 한두 번 들이마신 다음에 숨을 참고서 한 뭐 50m, 60m 정도 달려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고 주변에 이제 뭐 나무나 그런 거 불 피우다 보면 연기가 좀 맵긴 해도 좀 참을 만은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가 보죠. 한두 번 마시는 걸로는 그것도 치명적인 건가요? 엄청 치명적입니다. 이게 지금 고온의 화재, 그러니까 구획된 공간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은 연기 자체가 70도에서 80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나무를 태워서 마시는 연기, 뭐 고기를 굽거나 하는 연기 자체는 좀 이렇게 순하다고 하면은 화재에서 특수가연물이 연소가 되면 한 70도에서 80도의 연기가 나는데 그걸 흡입하게 될 경우 우선 정신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연기층이 내려오는 걸 눈으로 보게 되면 패닉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안 가고 또 자기가 일반적으로 원래 일상적으로 썼던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피난에서도 좀 혼란이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이제 원인을 규명하고 어떻게 이제 이런 사고가 안 나야 할지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걸 텐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하 주차장에 물건 적치하는 거 이제 당장 그만둬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점이 이번에 이제 희생되신 분들이 이제 개점전 준비를 위해서 일찍부터 업무에 나갔다 이제 희생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로자 휴게실이 이제 지하에 있어가지고 또 안타깝게 좀 사고를 당한 경우도 많은데 대전시에서도 이제 지하에 사무실 마련하는 거, 그 앞으로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하겠다. 이장우 시장께서 이제 기자회견도 밝히셨잖아요.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예, 이번에 화재에 희생된 분들이 그 건물의 뭐 시설 관리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휴게실이나 사무실이 또 다 지하에 있고 그 방제실도 이번에 지하에
있어서 이제 그 관련된 분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 이장욱 시장님께서도 그 유럽 출장 중에 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바로 귀국을 해서 현장 가셔서 첫 번째로 이제 지시해 주셨던 분이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그 지하 공간에 이런 사무실이나 휴게실이 있는 그런 근로자들 이런 그 공간을 지상으로 올리는 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건축법 일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건축법 개정도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할 거고, 그리고 이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건축물 근로자 안전을 위한 그 기준을 만들어서 각 그 건축물 그 허가 심의 때 이런 사항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김동섭 이사님 좀 네. 어떻게 현실성은 있다고 보세요? 취지는 좋은데 네.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지하 시설에 있는 휴게실이나 업무 시설을 지상으로 다 올리는 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얼핏 우리가 지난 여름에 서울 폭우 때 반지하 그 주택을 침수가 되니까 예, 이제 뭐 금지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네. 뭐 그것이 주는 아닌 것 같고요. 대전시에서 물론 뭐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라도 어떻게든 그 골든 타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불연제, 난연제에 대한 그런 건축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저희 그 경실련에서도 그 H 판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철판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는 불이 붙어 있어요. 다 네. 끈 줄 알았는데 말하자면 그렇고, 그러면서 유독가스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는 창틀도 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상당한 유해가스가 그렇죠. 나옵니다. 뭐 그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바꿨거든요. 그다음에 건축법 시행령도 바꿨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연유인지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시행 규칙을 아직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발빠르게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그런 난연제라든가 불연제 자재를 써서 그런 화재가 최소한의 그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번지지 않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훈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대전시에서 조례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또 이제 건축법 개정도 좀 뒤따라야 될 테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지하에 이제 사무실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안전을 좀 더 이제 화재 확보하려면 어떤 보완책이 좀 있을까요? 저는 우선 지하 같은 경우는 개구부가 없기 때문에 네. 개구부 자체에서 연기가 왔다 갔다 하고 공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다 공기 조화 설비로만 하고 있는 게 좀 우선 첫 번째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연기가 또 다른 지역까지, 다른 층까지도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계신 분들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되면, 지하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개구부가 없기 때문에 참 빛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더 그렇죠. 어두워지고 위에 있는 형광등, 전기 등만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과연 피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라고 모색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도등만 있습니다. 유도등에서 비상구 앞에 유도등만 달려 있고, 그 통로 복도 유도등만 있는데, 반대로 공사 현장이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피난 유도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화살표로 쭉 갈 수 있게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는 유도선이 있는데, 지하에 사무실에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기본적으로 거기 사무실에서 피난 유도선을 갈 수 있는 선만 깔아도 어두운데 바닥에만 깔아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 대전시에서 많이 길가에 그 횡단보도에서 빨간색 등하고 초록색 그렇죠. 등 다는 것처럼 예,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하의 사무실에 부득이 이동을 못한다 라면 지하 그 사무실에서 제일 가까운 피난구까지는 이 유도선을 좀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 설치는 기본이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이 나거나 하면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 네. 소방 안전 교육 실질적으로 좀 자주 해야겠네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생계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뭐 하루 교육을 쭉 받아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이론적인 교육 같은 경우는 2시간에서 4시간만 교육을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실습을 하고 체험을 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랑 실습을 하시게 되면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뭐 하루의 시간을 다 내고서는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생계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께서 좀 꺼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요. 네. 우리 대전시에도 119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안전 체험센터가 저기 남부소방서 그 옆에 설치돼 있어서, 그렇게 화재가 났을 때 연기 속에서 탈출하는 그런 다 있고, 불 끄는 방법이 다 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연습에 의해서 뭐 아까 김 교수 말씀하셨듯이 연습에 의해서 시간을 내서 연습하러 가고 또 그 해야겠지만 이제 각 사업 생업 현장마다 다르잖아요. 네네. 비상구 탈출구도 다르고 그다음에 가연성 적치한 것도 다르고 또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한 시장님 나오셨지만 대전시에서 또는 소방본부에서 그런 그 매뉴얼 그 현장마다의 매뉴얼을 어느 정도 이렇게 구축해 놓고 그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그 현장에서 그 생업 현장에서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네. 훈련을 한다고 하면은 또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임팩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권고를 하고 대시민 이제 그 캠페인이나 그런 걸 전개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자기 가족들의 이제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도. 예. 그 박윤순 기자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워낙 피해가 컸잖아요. 7명 사망하고 한 분이 이제 중태에 빠지시고 예. 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발화 원인을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불을 낸 것 자체의 문제를 삼느냐, 아니면 초기에 진화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 네. 아니면 또한 그걸 관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에 따라서 처벌 주체나 대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지금 섣불리 말할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청에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가능성 여부를 두고 현대백화점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재발 방지 대책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이제 지상으로 좀 이동하고 이제 그 피난 교육 그런 것도 좀 강화하고 그런 얘기가 오가는데 대전시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좀 하고 계신가요?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예, 그 사고 직후에 저희 그 관련 실국장들로 이렇게 지금 TF가 구성이 돼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지금 과제를 저희가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근로자들 그 휴게실이나 사무실을 지상화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그 안전 점검 또 대형 유통시설의 지하 주차장의 안전에 관련된 점검을 좀 더 수시로 불시에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 시구 지금 합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소방 훈련 그러니까 각 직장이라든지 그 어떤 건축물 안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 훈련, 소방 교육을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저희 시구에서 확인을 반드시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제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관련 전문가들 의견들을 지금 청취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10월 중순 정도에는 저희 시 자체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전례가 있었어요. 대전시가 얼마 전에 대전 지하철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전교통공사 노조에서 반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하에 있는 사무실들을 좀 옮겨달라. 그것들은 좀 대전시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그 우리 시 관련 그 시 소유의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시 산업 관련 기관에 대해서 어떤 그 지하에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 지난주에 시장님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상화를 현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김동원 교수님도 좀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우선은 교육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매뉴얼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몸으로 겪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그냥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고 체험을 하는 교육은 뭐 아까 이사님이 말씀 체험관이 있긴 하지만은 뭐 예약이 꽉 차 있긴 합니다. 항상 뭐 예약이 꽉 차 있고 거기 교육하시는 강사님, 소방관 강사님께서도 그 업무에 너무 많은 업무가 있으시긴 하는데 그런 걸 좀 시에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기관들을 좀 선정을 해서 만약에 이런 시설, 뭐 판매 시설이면은 어느 기관에서 뭐 수시로 뭐 주말이고 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놓고 또 교육 시설은 어느 기관에서 나눠서 세분화시켜서 매뉴얼과 함께 그 교육 기간도 나누는 겁니다.
한 기관에서 하게 되면 너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그럼 그 지정된 교육 기관에서는 그 용도에 맞는 교육만 실시를 해서 체험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왜냐하면 상인들이나 여러분 국민들이 궁금한 거 되게 많을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상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체험식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교육도 이제 뭐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몸에 배도록 자주자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교육이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예, 지금 소방기본법에서는 그 경계지구에 대한 교육만 되어 있고 또 초, 중, 고 학생들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고 학생들만 연일회를 실시해라라고 이제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뭐 판매 시설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지어진 건 아니고 다만 시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경계지구 안에 화재 경계지구 안에 시장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되어 있지만은 큰 판매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그 법조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통성 있게 돌려서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요. 이번 기회에 좀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를 말미암아 한번 그런 대응 매뉴얼, 그다음에 교육 훈련, 그런 또 점검, 또 점검, 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좀 전에 우리 김 교수가 말씀 잘하셨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대응 빠른 거는 사람의 두 눈입니다. CCTV보다 훨씬 더 사람 두 눈으로 보는 것이 현장 파악을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차로 보면은 심각성, 문제성을 적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현장, 다중 이용 시설 그런 데를 리스트업해서 관계 기관 그리고 또 민간 전문가 집단에서 한번 교차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점검하고 보는 눈이 된다면은 아마 이런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일단 이제 재발 방지책도 중요하고 이제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사실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입점 상인들 장사를 못 하고 계시고 이게 사실 최대한 몇 개월은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일단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이분들한테 얼마 정도 이제 보상을 하겠다. 근데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출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박윤선 기자 어떻습니까? 좀 현장 분위기 좀 들어봤어요? 예, 마침 아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현재 상점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상인들이 상당히 격분한 상태인데요. 네. 보통은 여름에 손해를 보다가 10월에서 12월에 매출을 크게 올려서 1년을 먹고 사는 구조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코로나19 터널을 간신히 빠져나온 상황이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 이게 지금 상인들의 말씀이고요. 매장에 있는 제품들은 사실 불에 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수사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이어서 답답함을 네.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이제 몇백만 원 수준으로 제시를 한 거는 알고 있어요. 이제 네. 일단 긴급 이제 보조금으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너무 적다 그런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크게 적죠. 말씀하신 대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매출이 1년을 먹고 사는 돈이라서 지금 현대백화점이 주는 수백만 원의 돈으로는 사실 생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하고 있었던 알바생들도 지금은 뭐 단기간이든 뭐 장기간이든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사실 그곳이 대전 도심에서 선호되는 그 알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다시 구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차 피해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시에서도 이제 좀 지원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다 지역민들이고 입점업체의 상당수가 또 이제 지역분들이잖아요. 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신가요? 지원책을? 예, 그렇습니다. 그 입점 업체 중에 그 대부분은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입니다. 물론 그 뭐 특정 브랜드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매장들은 우리 지역의 우리 시민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저희도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입점 상인들이 당장 그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어제 마침 그 저희 시장님하고 현대백화점 대표와의 그 면담도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그 상인들께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빨리 재개장을 해서 장사를 다시 할 수 네. 있도록 해달라는 거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 측에 그 조속한 재개장 준비를 요청을 했고, 물론 그에 필요한 저희 시의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무이자 대출도 저희가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뭐 이게 지금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우실 시에는 저희 시에서 생계 구호금도 직접 지원을 해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언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요. 이제 그 무이자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즉시 지원을 할 거고, 생계에 필요한 그런 지원금도 지금 이제 현대 측에서 그 입주 상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되면 저희 시에서 즉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서 이사님 더 네. 붙이실 말씀. 네, 이 먼저 사측 즉 현대 아울렛 측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 손실 보상에 대한 거 나서야 되겠고요. 또 우리 지역의 지방 정부에서 대전시에서는 그 피해 상인들과의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그분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시민이 원하는 대로 대책을 세우고 어떤 임시 뭐 영업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몇 달이라도 하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희생되신 분들 또는 일자리 잃으신 분들은 또 노동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아르바이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참여하는 노동자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계 대책 또 보조 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번에야말로 우리 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동훈 교수님, 그 피해 구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이번 화재 워낙 컸었고 사실 이제 유통업계 관계자분들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유통업계에서 이 정도 큰 피해가 난 게 거의 진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네.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 하는데 이번 화재가 남긴 그 교훈 한번 말씀을 해주죠.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이 위험하다는 건 전부 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됐을 것 같고요. 그 개구부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더 나왔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유통시설이라는 것보다 좀 포커스가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상복합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은 이 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는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사람이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건 인명피해가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하 주차장에 있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하역장과 각종 분리수거장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같은 똑같은 화재가 났다고 하면은 인명피해는 더 훨씬 컸을 더 겁니다. 컸겠죠. 그래서 네. 지금 체계적으로 하나씩은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 공간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더 뭐 간혹 지하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발화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주의를 꼭 가지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참가하신 분들 모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과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번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